네, 안녕하십니까. 세모트만입니다. 오늘은 NA나 메이크 말고 특별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감마라는 AI PPT 툴을 남들보다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AI PPT 툴이라고 하면은 캔바나 감마 그리고 제스파크가 있죠. 그리고 제스파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스파크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 동일한 프롬프트를 던졌을 때 상대적으로는 그 AI 검색 같은 건 잘 해서 오지만 정확하게 잘 한다는 느낌이 덜 받았습니다. 덜 받았고 제 제스파크는 솔직히 많이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글자도 겹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편집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둘 다 감마랑 제스파크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제 기준에서는 감마가 좀 더 제 스타일과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갑자기 왜 찍게 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럼 배경을 아주 짧게만 설명해 드리면은 제가 제 오픈 카톡방에서 괜찮은 정보들이나 롱폼 컨텐츠를 부분 자동화하고 싶어서 감마를 이용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꽤 좋아합니다. 꽤 좋아해서 그러다가 어느새 그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감마를 돌려도 이렇게 안 나오던데 비법이 있냐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서가 나오냐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제가 은근히 잡기술 같은 것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마 PPT 아웃풋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내용이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은 적은 프롬프트로 PPT를 만들려고 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AI PPT 툴을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쓰는 준비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면은 클로드라는 언어 모델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코딩을 또 많이 하고 글쓰기도 잘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클로드를 애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미나이나 GPT-5 같은 것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적으로 잘 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림까지 그린다, GPTS 같은 커스텀 챗봇을 좀 더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있다 하신 분들은 전체 GPT 추천드리고 연구 쪽은 솔직히 제미나이를 좀 더 추천드리고 코딩 쪽이랑 글쓰기 쪽은 클로드 추천드린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그리고 레이캐스트라는 것을 쓰는데 레이캐스트는 나중에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거 맥만 가능합니다. 맥만 가능하고 윈도우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레이캐스트는 꼭 필수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글랩스 익스텐션을 사용합니다. 이거 유튜브 트랜스크립트를 뽑기 위해서인데 이 글랩스 익스텐션도 제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감마 프로 계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감마 프로 계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결제하고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마 같은 경우는 은근히 열일하거든요. 열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한 달마다 웨비나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가시면은 은근히 재밌는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구경을 못 했는데 감마 웨비나를 참석하시면은 재밌는 내용이나 감마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고 웨비나 참여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막 이런 거 입력하다가 주관식 작성에 저를 한번 샤라웃 해주시면은 아마 낚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마 같은 경우는 웨비나는 제가 촬영일 이틀 뒤에 이런 식으로 웨비나가 한다고 진행되는데 이미지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미지 같은 것들은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참석을 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 가지고 한번 신청하시고 요거 웨비나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은 아마도 한 달 정도는 프로 계정을 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 계정은 슬라이드 최대 60장까지 생성할 수 있고요. 프로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10장 정도밖에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과정이 내용이 깁니다. 내용이 살짝 긴데 타임스탬프를 보시면서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쓰는 프롬프트들이 한 2개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들도 여러분들이 댓글에 있는 리소스 폼을 신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오늘 영상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댓글에 있는 리소스 폼에 신청해 주시면은 요 문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리소스 폼에 있는 프롬프트들을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마에 왔는데 저 감마를 되게 공격적으로 쓰거든요. 되게 맨날 돌리고 다른 일 하고 이것도 딸깍 한번 해두면은 만드는데 시간이 한 1, 2분 정도 걸리는데 웬만한 건 괜찮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다양한 영역에 대해 쓰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사용자 글꼴 이런 거 저 추천드립니다. 이 프리텐다드 좋아하거든요. 프리텐다드 이 글꼴은 설치를 하셔가지고 글꼴 업로드를 하시면은 프리텐다드 글꼴 저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테마 요거 추천드립니다. 테마. 이 테마가 뭐냐면은 내가 주로 쓰는 PPT 있잖아요. 그거를 업로드를 하시면은 PPT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은 네, 제가 옛날에 자주 쓰던 PPT가 있는데 그 양식을 업로드하면은 요런 톤 앤 매너와 색깔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테마를 한번 만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테마 만드는 방법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테마를 해서 테마 구축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구축을 하시면 돼요. 근데 디자인 감각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파일 가져오기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PPT 중에 고점인 PPT 하나 잡아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톤 앤 매너에 맞는 테마를 만듭니다. 보통 테마 작업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괜찮은 PPT 하나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에 있는 PPT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 패스트 캠퍼스에서 강의를 찍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파일 업로드를 하면은 감마 입장에서 이 PPT 안을 다 들여다보면서 테마나 폰트나 글꼴이나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는데 한 1, 2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가 세팅이 됐고 괜찮네요. 글꼴 같은 경우 전부 다 프리텐다드로 업로드 해놓은 걸로 다 바꿀 거고요. 제목은 굵게 가고 본문 같은 경우는 보통 굵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거고 로고 같은 거는 제 회사 로고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고도 업로드를 했고요. 저장 및 완료 하면은 테마가 구축이 됩니다. 요거 편집 눌러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만약에 요런 커스텀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라운드 하면은 라운드 이렇게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 가시면 되고 카드 그림자 이런 식으로 음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조 이미지 모양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좋고 어떤 형태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미지인데 요 이미지가 어려워요. 이미지 프롬프트.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드전이나 이렇게 좋은 이미지 모델을 쓰면 좋은데 나중에 이미지 모델은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미지 생성할 때 일관된 스타일 같은 것들을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산업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톤 앤 매너는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마 저장하고 이제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 감마로 가서 새로 만들기를 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략이 두 개로 나뉩니다.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나뉘는데 추천드리는 방법은 두 개만 알려드린다 하면은 첫 번째는 텍스트로 붙여넣기입니다. 텍스트로 붙여넣기. 이걸 딱 눌렀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컨텐츠를 넣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두 가지 컨셉을 제가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대본이나 긴 텍스트들을 복사를 해서 AI한테 바로 맡기는 거죠. 그럼 이 AI라는 것은 감마 내부에 있는 AI를 뜻합니다. 근데 감마 안에서 쓰이는 AI 모델이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은 밖에서 다 처리해서 이게 AI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PPT 만들기 이 두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재가공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오늘 일어나면서
구독한 채널들을 쭉 살펴보는데 사이먼 스크랩스 이 사람이 NA에 괜찮게 가르칩니다. 이 양반 거를 한번 알아볼 건데 익스텐션을 2개를 쓰거든요. 몰입형 번역이라는 번역을 도와주는 거. 이건 자막을 바로 번역해주면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요 친구 있죠, 요 친구. 요 글랩스라는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네. 요건데 요거는 웹 빌드 뭐 이렇게 막 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랩스 유튜브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유튜브 서머리 with ChatGPT and Claude가 나타납니다. 이걸 누르셔서요. Add to Chrome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튜브를 새로 고친 버튼 딱 누르면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는데 썸머리 누른 다음에 제가 요거 버튼을 아무거나 하나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계정과 연동을 바로 해가지고 요 대본을 바로 요약을 해줍니다. AI한테. 요 요약하는 프롬프트는 따로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방식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거를 복사를 딱 해서 감마로 갑니다. 감마로 가서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노트나 개요에서 생성합니다. 이거를 거의 안 씁니다. 아예 안 쓰고 2개 중 하나만 쓰거든요. 긴 텍스트 또는 문서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뭘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대본이나 맥락을 그대로 붙여놓고 AI에게 맡기는 거는 이거 옵션을 쓰고요. 그리고 밖에서 다 AI가 PPT 형태로 다 처리를 했었을 때 이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때 이 방식을 쓸 거고요. 이 방식으로 넘어가서 요 대본 영상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37분이거든요. 37분이면은 제 경험상 한 60에서 70% 정도를 곱하면은 슬라이드 길이 수가 적당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37분짜리 영상을 내가 감마해서 이 카드라는 게 슬라이드 개수거든요. 38분짜리 영상을 35개 하면은 뒤에 한 6, 7슬라이드는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제 경험상 한 60%에서 70% 정도, 한 25개 슬라이드 정도 넣어 놓는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텍스트 양이 있는데 제가 이 PPT를 쓰는 목적이 남한테 잘 보이는 목적보다는 제가 적당히 괜찮은 디자인으로 정보를 학습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하게나 가장 짧게나 상세는 어떻게 보면은 맥락이 꽤 많이 손실이 됐습니다. 가장 길게를 선호하고요. 출력 언어는 당연히 한국어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요 디폴트가 이 AI 이미지예요. AI 이미지인데 개인적으로 이 AI 이미지 모델 쓰는 거를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 기본 모델 있죠. 애들 모델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다 좋은 모델들이 아닙니다. 좋은 모델이 아닌데 저의 추천드리는 모델 제가 꽂아주면은 GPT 이미지 있죠? 이거 괜찮습니다. GPT 이미지 괜찮고 여러분 쇼츠 만들 때나 이런 플럭스 콘텍스트 맥스 이런 거 쓰시면 되는데 이런 PPT 같은 거에 넣을 이미지 넣으실 때는 이 플럭스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마젠 울트라나 이디오그램이나 GPT 이미지 요 3개를 그나마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렌더링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디오그램을 쓰신 걸 추천드리고 요것도 괜찮고 GPT가 그래도 제가 언어 모델 여러 개 써봤지만은 상용 이미지 모델을 제외했었을 때는 이미지는 그래도 GPT 이미지가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GPT 이미지나 이디오그램이나 이마젠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거 안 쓸 거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서 영상이나 텍스트에 이미지 어떤 걸 넣을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영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실습을 하거든요. 실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 영상만큼은 이미지 자리에 빈자리를 표시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이 이미지 빈자리는 따로 하지 않고 웹 이미지나 스톡 사진을 넣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M8N 이미지 잘 들고 봤자 웹 이미지 잘 들고 올 거라는 거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웹 이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이미지를 쓴다라고 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추가 지침이 꽤 중요해요.
이 추가 지침 안에 걸 넣을 건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내가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콜아웃 포맷으로 슬라이드의 내용을 삽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특정 슬라이드 안에 어려운 용어가 딱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용어는 슬라이드 맨 하단에 콜아웃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콜아웃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념 설명 짧게 설명해드리면은 여기서 콜아웃이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슬라이드 내용이 AI가 생성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이 용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슬라이드 요 한 면에 맨 밑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번역을 뭐 어떻게 해라, 번역을 방향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시면 되는데 스니펫 같은 것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call out ppt라고 해놓고 제가 이거를 중괄호를 딱 닫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프롬프트가 쫙 튀어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PPT를 잘 쓰기 위한 프롬프트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감마 안에서는 무조건 요 프롬프트가 500자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 제가 이 컬아웃 스니펫 이건 어떻게 했느냐, 레이캐스트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세팅해 놓은 스니펫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중괄호 콜아웃 PPT로 중괄호 이렇게 닫으면은 이렇게 제가 사전에 세팅해 놓은 프롬프트가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댓글 같은 거 이거 일일이 입력하기 귀찮잖아요. 중괄호 고정 댓글 중괄호 닫으면은 이렇게 프롬프트가 아니고 고정된 텍스트가 나오고, 제가 영상 편집할 때도 AI 편집 기능을 쓰는데 이 간투사들이 중복돼서 나타나는데 이거 찾아서 하나씩 다 제거를 해달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레이캐스트를 씁니다. 일단은 요거 딱 봤었을 때 이게 500자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요 500자를 줄여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클로드 한번 찾아가서 지침에다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압축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쭉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돌리면은 PPT가 생성될, PPT에 넣을, 이 감마에 넣을 추가 지침을 넣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선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웬만하면 넣는 거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영어로 하지 말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한번 감마에다가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제가 이걸 생성 버튼 누르면은 PPT가 쭉 생성되는 거죠. 레이캐스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레이캐스트는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레이캐스트는 Alt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레이캐스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Create Snippet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저만 알아보시게 간결한 뭐 감마 추가 지침 이렇게 이름을 표현을 하고 요 프롬프트 500자 이내에 넣을 내용들이 딱 나타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콜아웃 500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스니펫을 저장을 해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텍스트를 붙여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따로 텍스트 메모장에다 복사해 놓고 쓰셔도 되는데 마찰을 줄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레이캐스트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성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요 테마를 선택을 안 했는데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수로 웹 이미지 검색해서 쓰라고 했고,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반에 만들었던 요 테마로 선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생성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게 NAN 웹 검색이 돼서 표현이 되는 것 같네요. 이런 거는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젠스파크도 잘하냐 이미 생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디자인 개인적으로 많이 괜찮은 것 같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M8N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수동 트리거, 일정 트리거 이런 것들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미지 검색을 해서 잘 들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스플릿 아웃. 스플릿 아웃에 대한 개념이 얼추 닮은 개념을 이미지 들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습형 영상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비워놓고 쓰는 걸 선호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미지 생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미지에 넣을 공간을 비워놓는 게 훨씬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혀 다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삭제해서 차라리 이미지를 제가 M8N에서 셋 노드를 이제 캡처를 해서 붙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다 생성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유튜브 채널 영상을 제가 엄청나게 면밀하게 보진 않았는데 좀 쓱쓱 넘어가면서 다 봤었거든요. 근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말 1번 방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고 요거에서 이미지 같은 것들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제거를 하고 이미지를 AI가 생성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제일 좋은 거 저는 요거 이디오그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냅두면 아마 이미지가 채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생성되고 요 프롬프트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런 것들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 아트, 요거 괜찮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트리거 같은 경우도 수동 트리거, 일정 트리거, 이벤트 트리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것도 제가 나중에 다음에는 NAN 관련해서는 따로 컨텐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안에 이미지 안에 글자를 표현할 때는 이디오그램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 생성되는 동안 내용들 한 번씩 보면서 제대로 들어가는지 화면 보는 거죠. 그럼 진짜 이걸 다 봤는데 요런 어그리게이트랑 요 스플릿 아웃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실제로 영상을 봐줘야 됩니다. 이거는 요런 글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을 보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은 요 지침 같은 거 있죠? 제가 앞에서 이제 500자 관련된 지침을 넣었잖아요. 타임 스크립트도 남겨놓으라고, 타임 스탬프도 남겨놓으라고 표현을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만의 이제 지침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간말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죠. 요거를 해외 자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챗봇 기능인 프로젝트를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챗GPT에 GPTS가 있고요. 구글에는 잼이라는 게 있고 클로드에는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외부 툴 같은 거 쓰는 거는 GPT에 GPTS를 쓰는데 개인적으로 잼스랑 프로젝트를 더 선호합니다. 그 중에서 클로드 같은 경우 글쓰기 아직도 고트, 일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맥락을 복사 붙여 넣으면은 PPT로 만들어주는 지침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은 잼스나 프로젝트, 클로드의 프로젝트나 또는 챗GPT의 GPTS에 붙여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범용적인 게 아닙니다. 범용적인 게 아니고 좀 기술 관련된 내용을 좀 잘 쓰게끔 하라는 PPT 프롬프트를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활용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모델 좋은 거 다 발라 놓고요. 그때 요거를 복사를 해서 클로드로 가서 이렇게 붙여 넣어 가지고 엔터 쳐서 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맥락 같은 것도 넣어주면 좋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M8N에서 내용입니다 라고 맥락을 쓰고요. STT, 스피치 투 텍스트이기 때문에 오탈자가 좀 있습니다. 적당히 수론해서 내용을 채우셔야 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딱 돌리면은 PPT 슬라이드가 쭉 나올 거예요. 쭉 나올 거고 그거를
AI 결과물을 복사를 해서 감마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는 동안 감마로 가서 새로 만들기 가서 텍스트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클로드가 내뱉은 결과물을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NAN 원정 정복 13개 노드로 마스터하기, 요 날짜 같은 경우는 클로드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잘 못 알아먹나 봐요. 그래서 요것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쭉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고 어떻게 흐르는가,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따로 세팅을 해 놓은 프롬프트에서 AI가 내뱉은 이 결과를 복사를 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AI를 써야겠다 안 써야겠다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는 막 모호한데, 귀찮다라고 하면은 바로 감마한테 긴 텍스트 요약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닐 때는 AI 요약시키거나 오탈자가 너무 많거나 정리정돈된 텍스트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AI에서 처리를 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긴 텍스트를 쓰는 게 중요한 이유가 문제가 있냐면은,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요 긴 텍스트를 한번 넣잖아요. 긴 텍스트를 한번 넣고 AI가 한번 쭉 요약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맥락을 좀 손실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방법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업무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 활용해 보시면서 1번 방법이 좋네, 2번 방법이 좋네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텍스트들이 다 생성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감마로 가서 이걸 붙이면은 요거 점점점 3개 보이시나요? 요게 슬라이드 경계선을 뜻하는 건데, 이게 정해줍니다. 감마에서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요렇게 텍스트 쭉 보면서 할루시네이션이 있거나 틀린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요런 것들 막 쭉 보면서 틀린 거 있나, 뭐 괜찮나, 이런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해줍니다. 쭉 점검을 하고 여기서 괜찮다 싶으면은 이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그대로 쓸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비워두는 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시면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카드 잘라서 뿌려놨기 때문에 이 PPT 슬라이드는 43개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침을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하고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PPT에서 13개 노드로 마스터하기 82-20 법칙으로 튜토리얼 지옥 탈출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요 코라 부분도 지침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지침 부분은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한번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요 트랜스크립트를 바로 밀어 넣기보다 바깥에서 AI가 PPT를 한번 정리정돈해서 들어와 주면 좋은 점이, 이 사람이 말한 거를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들고 오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 대한 맥락은 일부 손실하더라도 논리적인 구조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잘 반영돼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자동화를 몇 개 만들어 봤고, 노드는 그렇게 노드 종류를 그렇게 많지 않은데 13개면 충분히 이것저것 다 쓴다라고 이 사람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자동화 노드만 잘 가져다 쓰면 된다라고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만 내가 실제로 이미지를 캡처해서 업로드하거나 AI 이미지 생성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물이 파이프 따라 흐르는 것처럼 데이터가 한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순차적으로 흐르는 구조입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시퀀셜 플로우랑 movement of water through a pipe라고 영어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네요. 그럼 요즘 이런 것들은 뭐 포토리얼리스틱이나 뭐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델은 $20 쓰시면은 무조건 프리미엄 모델 쓰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모델 써서 이번에는 이마젠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성을 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디자인 같은 것들도 개인적으로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스케줄 트리거는 뭐다, 뭐 매뉴얼 트리거는 뭐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 제가 말한 1번 방법, 2번 방법은 취향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마에서 PPT 안에 넣는 인풋은 짧은 텍스트가 아니고 최대한 긴 텍스트를 넣어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맥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맥락을 그냥 정제를 안 하고 그대로 원문을 넣어서 쓸 것이냐, 또는 제가 바깥에서 클로드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올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실험을 해서 쓰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꽤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강의 자료로 써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제가 일일이 다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미지 업로드를 해서 다 이미지만 다 업로드해서 갈아 끼워 넣어주면은 웬만한 매뉴얼은 다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쓸만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는 감마를 다 썼을 때 결과물이 나왔고 총 43개의 슬라이드가 나왔고요. 좀 동일한 프롬프트인데 이 AI 슬라이드 젠스파크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완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 젠스파크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는 잘 쓰지는 못한 편이어서 이건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정확하게 면밀한 비교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요 그림 겹치는 거랑 이미지 검색해서 들고 오는 건 좋은데 이미지를 검색해서 들고 오는데 솔직히 있는 이미지들이 맞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지를 검색해서 들고 오는 건 좋은데 요 M8N 주제 한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지, 아마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감마나 젠스파크 같은 툴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수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젠스파크는 맥락이 많이 손실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장수가 적어서 아쉬운데, 물론 이 슬라이드도 작게 요약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정보를 소화하는 데 편한데, 제가 정보를 소화하는 거에 대해서 선호하는 방향은 젠스파크 형태보다는 내용이 좀 더 길더라도 한눈에 잘 들어오는 형태를 더 선호한다. 그리고 맥락 같은 것들은 잘 유지하면서 되는 걸 선호하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영상에 있던 내용들이 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할 수 있고, 활용 사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제로 그 크리에이터가 말한 영상에 이런 내용 없지만 부분적으로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맥락을 보강한 상태에서 PPT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지침마다 콜아웃 관련된 내용들이 솔직히 굉장히 크게 도움되고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런 깔끔한 방식의 PPT를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으로 자동화 대신 생산성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입맛에 맞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자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런 괜찮은 방향의 서브 교재로나 제안서나 발표자료로 응용을 하시면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제안서 초안은 이걸로 작업을 하고 정보를 소화하는 데는 특히 감마를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 툴 같은 것들은 이게 돈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신 다음에 이것저것 많이 써보시고, 어차피 한 달 결제하고 많이 써본 다음에 해지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내가 많이 업무에 이런 작업이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툴에 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AI 툴, PPT 툴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샘오트만이었습니다.